자, 이번 시간에는 성인 간호, 순환기계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드릴게요. 책은 우리 임상간호책 327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문제풀이는 379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 순환기계 질환에서 뭐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시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뭐 단골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단골 시험 문제고 출제 빈도도 높아요. 매해 한 문제씩은 출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 간호에 보면 순환기계 질환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런데 지금 시간 없어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이라도만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장에만 있는 유일한 동맥이 있다고 했어요. 이걸 뭐라 했죠, 여러분?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심장에만 있고 심장에 심장 근육에 산소와 혈액을 공급해주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의 모양을 하고 있는 동맥, 이게 뭐였죠? 관상동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면 지금 여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혈관 보이시죠? 이게 이제 관상동맥인 거예요. 관상동맥. 그래서 심장, 혈관, 요거 딱 하면 심장 주변을 둘러싸고 심장에 혈액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심장에만 있는 동맥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관상동맥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중요하죠. 자, 요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긴 게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인데요. 자, 구분을 하셔야 돼요.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볼게요. 협심증은 관상동맥의 협착, 좁아졌어요. 혈관이 좁아져서 혈류 공급이 적어지면서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어 심장 근육이 허혈, 피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착, 허혈 상태, 요걸 잘 기억하세요. 심근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허혈 상태가 되면은요, 심장 기능 장애가 초래가 됩니다. 자, 여기서 심근 조직의 괴사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협심증은 좁아졌어요. 혈관이 좁아져요. 요거를 우리는 멋진 말로 협착됐다 라고 하죠. 협착이 되어서 현재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 이걸 뭐라 하느냐, 멋진 말로 또 허혈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좁아지고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걸 우리는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자, 요약 정리를 하자면 심근이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 부족, 무슨 상태? 허혈 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서 심한 흉부통증이 나타나는 관상동맥 질환이에요. 그래서 특징적인 증상이 심한 흉부통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증상을 볼게요. 흉부통증, 제일 중요하죠? 자, 이 흉부통증이 증상이 있겠고, 통증의 양상은 2분에서 3분 정도이나 긴 경우에는 10에서 15분간 지속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 통증 시간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2분에서 3분, 길게는 뭐 15분 정도 통증이 지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곤란, 산소가 현재 공급이 안 되니 호흡곤란도 발생을 하겠고, 근데 이제 이런 통증의 양상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협심증의 흉부통증은 휴식을 하게 되면 완화되고, 그 다음에 통증 지속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 그래서 협심증의 통증은 흉부통증이 있는데 휴식을 하게 되면 완화되고요. 통증 지속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어봤자 뭐 15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거를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협심증이었을 때 치료 및 간호를 볼게요. 흉통이 있을 때 신속하게 뭘 주셔야 되냐? 니트로글리세린을 주셔야 돼요. 니트로글리세린, 시험 단골로 잘 나오죠. 키워드예요. 자, 니트로글리세린을 앉은 자세에서 설화 투여하셔야 돼요. 설화. 앉은 자세로 설화 투여하는 이유, 요건 뭐냐면 약물의 흡수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협심증이라든지 심장의 문제,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는 거는 응급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지금 흉부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혈관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 뭐냐, 혈관을 넓혀서 거기에 혈액 공급이 잘 되게 만들어주고 흉부통증을 완화해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요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니트로글리세린 투여예요. 그러면 이 니트로글리세린은 언제 투여하느냐? 바로 투여해 주시고, 언제 투여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니트로글리세린은 어디로 투여하느냐? 설하로 투여한다.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설하.
그 혀 밑에 넣어가지고 흡수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하로 투여되는 이유는 흡수 속도를 증가시켜서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서 심장에 도달할 수 있게 흡수 속도를 빠르고 그 다음에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치료 및 간호는 당연히 뭐 금연해야 되고 체중 조절하고 스트레스 피로 예방하면서 갑작스럽게 찬기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라. 이 말은 뭐냐면 혈관의 수축 이완을 급격하게 일어나는 행동은 하지 마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 이런 협심증이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겨울철에 보면 따뜻한 공간에서 혈관은 어떻게 되겠죠? 혈관은 따뜻한 공간에서 이완이 됐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실외 활동을 한다고 밖으로 나가면 너무 춥잖아요. 그러면 이 혈관이 일시적으로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수축되면서 갑자기 심장 혈관이 탁 막히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때 심장에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찬 기운에 노출되어서 혈관이 갑자기 이렇게 수축을 하는 것들을 막아주어라 이런 말이고, 카페인 섭취도 금지하는 이유가 혈관 수축 이완과 관련된 작용을 하는 게 카페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협심증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좁아졌어요. 그래서 좁아진 혈관에 피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허혈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좁아져서 협착됐고 혈관 공급이 잘 안 돼요. 허혈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뭐가 발생하죠? 심한 흉부통증이 발생하는데, 이 협심증에서 흉부통증의 특징은 휴식 시 완화된다는 점과 통증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응급 상황이고, 이런 응급 상황에서 바로 해줄 수 있는 치료는 뭐냐?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합니다. 자, 협심증에서 투여하는 거 니트로글리세린. 협심증은 니트로글리세린이에요. 자, 그래서 협심증 시 휴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투여해야 되는 약은 무엇입니까? 니트로글리세린. 그럼 니트로글리세린은 어떻게 투여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설하 투여. 요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협심증, 여러분, 협심증은 무슨냐? 니트로글리세린. 그래서 요거를 병원에서는 줄여서 NTG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TG를 어디로 투여하죠? 설하, 혀 밑으로 투여해서 일시적으로 빨리빨리 흡수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협심증, 통증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거, 니트로글리세린, 요 같은 말이요, NTG를 사용합니다.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사용하게 되면요, 일시적으로 혈관이 쫙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늘어나는 혈관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되면서 통증이 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협심증 뭐 기억하셔라? NTG, 니트로글리세린, 요거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협심증이랑 제일 비교가 많이 되는 게 뭐냐? 심근경색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자, 심근경색은 협심증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아까 협심증은 혈관이 어떻게 되겠죠? 좁아졌어요. 좁아져서 혈류의 공급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니고 혈류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고 산소 공급이 이렇게 줄어든 거였거든요. 혈관이 좁아지니까. 그래서 협심증은 좁아져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협심증에서 더욱더 심각해지는 게 심근경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색이라는 건 완전히 막혀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상동맥이 이제는 뭐가 됐죠? 폐색이 돼버리는 겁니다. 폐색. 아까 여기서는 협착이었어요. 요 혈관이 좁아진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좁아졌어요. 협착. 좁아진 건데, 이 심근경색은 어떻게 되죠? 이제 혈관 자체가 완전히 폐색이 되기 때문에 폐색, 막혀버려요. 그러면 혈류 공급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되는 상태죠. 그래서 폐색으로 인한 심장 혈류가 이제는 차단이 돼버립니다. 차단이 되어서 이때는 심근이 어떻게 되냐? 괴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괴사. 그러니까 협심증보다 더욱더 심각한 상태가 심근경색입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콱 막혔어요. 폐색으로 혈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혈류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결론은 그쪽은 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괴사가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자, 증상은 요것도 증상 보시면 흉부 통증이 있어요. 자, 흉부 통증이 있는데, 이 통증은요, 휴식을 취하거나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해도
통증이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 협심증보다 더욱더 심각한 단계잖아요. 이미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거나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해도 심한 통증, 굉장히 심한 통증이 지속되고, 이게 또 뭐 호흡곤란, 실신, 심장마비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빨리 응급처치를 해주지 않으면, 골든타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걸 놓치게 되면 심장마비로 환자분 사망하게 되시는 것이 심근경색이에요. 그래서 심한 통증인데 휴식을 하거나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해도 완화되질 않습니다. 자, 그럼 치료 및 간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게요. 심근경색증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현재 차단이 돼서 혈류가 공급이 아예 안 되고, 이 혈류는 산소도 같이 공급을 해주잖아요. 산소도 공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근경색증의 1차적 치료, 여러분 1차적 치료는 뭐냐? 산소를 우선적으로 투여를 하셔야 돼요. 산소 투여하고 절대 안정 ABR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속적인 활력 증상 및 심전도 모니터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뭐 외과적 수술이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자, 보시면 요거 1차적인 치료는 산소 투여를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굉장히 심한 흉부통증이 있죠. 이 통증이 있을 때 사용하는 약물은 무엇입니까? 제일 많이 물어봐요. 자, 뭐죠? 모르핀, 몰핀 주사를 놔줘요. 자, 요게 뭐죠? 마약성 진통제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모르핀 같은 경우를 정맥주사로 놓을 수도 있고 근육주사도 놓을 수 있는데, 이렇게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심근의 경색이었을 때는 몰핀을 절대적으로 정맥주사 하셔야 돼요. 100% 정맥주사, IV, 혈관으로 투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모르핀은 급성 협심증 치료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의 효과가 없을 때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뭐를 감소하기 위해서? 흉통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금지죠? IM, 근육주사 절대적으로 금지예요. 우리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 이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오신 분들한테 근육 주사를 해버리면은 그 근육 효소라는 게 있어요. 근육 효소가 나오면서 그 심근경색 피검사 수치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 주사를 하지 않아요. 근데 뭐 요거는 굳이 모르셔도 되겠고, 어찌됐든 우리가 모르핀을 사용해요. 심근경색일 때는 몰핀을 사용을 하는데, 이 몰핀을 사용할 때 어디로 뭘 어떻게 주입한다? IV로 주입한다. 정맥주사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심근경색은 키워드 완전히 막혔어요. 완전히 폐색돼서, 그래서 완전히 혈액이랑 산소가 현재 공급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죠? 괴사 썩어버린 상태예요. 썩어버리게 됐고, 이렇게 되면 통증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통증이 완전히 심하고, 이 통증은 휴식을 하거나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해도 완화되지 않아요. 이때 쓸 수 있는 그 통증 끝판왕, 통증을 완화해주는 끝판왕 모르핀을 사용합니다. 마약성 진통제죠? 모르핀을 어떻게 사용하여라? IV, 정맥주사해라. IM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니까 호흡곤란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가 들어오게 되면, 심근경색증의 환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뭘 공급해주냐? 산소를 공급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구분 방법이 있어요. 자, 협심증과 심근경색 거의 비슷하죠? 협심증, 심근경색. 어찌됐든 관상 동맥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협심증 같은 경우는, 자, 비교를 하자면 협심증은 이게 협착 좁아져서 문제고, 그다음에 심근의 경색은 어떻게 됐죠? 완전히 폐색, 완전히 막힌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는 좀 흐른데, 그렇게 완전히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고, 폐색 같은 경우는 아예 산소, 그 다음에 영양분 완전히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똑같이 증상이 뭐가 있었죠? 흉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협심증의 흉통은 15분 이내, 심근경색은 30분 이상 지속되는 것이 차이가 있겠고, 협심증 같은 경우는 휴식을 취하게 되면 통증을 어떻게 됐죠? 통증이 완화됐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휴식을 해도 통증이 어떻게 되죠? 완화되지 않는다. 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문제집은요, 37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
202번부터 보겠습니다. 202번. 관상동맥의 혈류가 적어져 심근의 산소 결핍으로 일어나는 질병. 자, 관상동맥 혈류가 적어졌어요. 심근 산소가 결핍된 거예요. 요거는 뭐죠? 결핍이기 때문에 협심증입니다. 결핍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3번. 50대 남자가 최근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가슴이 답답하고 10분 정도 흉골하부가 재어오는 통증과 심계형진이 나타나 응급실을 내원하였어요. 이 남자에게 예상되는 질환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때는 이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통증의 양상이 몇 분이었죠? 10분 정도라고 했습니다. 통증이 그리 길지 않아요. 답은 2번 협심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을 구분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셔라? 협심증은 통증이 15분 이내, 심근경색은 30분 이상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증의 강도는 심근경색이 훨씬 더 셌다라고 했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4번. 25년 이상 장기 흡연을 한 K씨는 협심증 진단을 받았어요. 협심증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격렬한 운동으로 순환을 촉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협심증이 있을 때 격렬한 운동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2번. 더운 곳보다 추운 곳에서 생활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배웠죠? 찬기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찬기온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 주셔야 되겠고, 자, 3번. 앉은 자세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은 혈 밑으로 투약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관상동맥 절개 수술을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요 우리 심근경색증일 때 하는 시술이에요. 자, 그다음에 5번. 음식을 다량 하루 2회 섭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인 식사가 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 근데 요런 것들은 크게 키워드는 아니어서 우리 협심증에서는 키워드는 요거예요. 협심증, 니트로글리세린, 설화. 그 다음에 혈관이 협착되고 허혈 상태,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지 나머지는 그렇게 키워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세밀하게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큰 거 키워드를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05번. 협심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대상자가 퇴원 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직업 활동에 관해 질문을 했어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은,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스트레스가 크거나 힘이 많이 드는 직업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에 문제를 줄 수 있는 것들이죠. 스트레스도 협심증의 한 몫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6번. 협심증은 흉통, 호흡곤란 등을 초래할 수 있는데 협심증 환자가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약 뭐였죠? 응급상하게 먹어야 되느냐? 니트로글리세린이었어요. 그럼 니트로글리세린은 어디로 먹죠? 설하 투여한다. 자, 그 다음에 207번. 흉통이 있을 때 신속하게 투여해야 하는 협심증 치료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의 투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디였죠? 설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8번. 관상동맥 폐색이에요. 완전히 막혔어요. 이런 뭐죠? 이거는 심근경색이에요. 그럼 답 찾았거든요, 여러분. 답 5번이에요. 근데 더 읽어볼게요. 관상동맥 폐색으로 심근의 괴사도 일으키고 침만 흉부 통증 시에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여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질환 뭐였죠? 심근경색. 그래서 키워드 폐색, 괴사, 니트로글리세린 투여에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다. 그럼 이때 뭐 주죠? 몰핀을 줘야죠. 모르핀. 자, 209번.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효과가 없는 환자에게 통증을 감소시켜 주기 위해 하는 간호로 옳은 것은, 답은 뭐였죠? 모르핀을 투여한다. 어디로? 투여할 때는 IMIV, IV는 정맥주사한다. 자, 그다음 210번.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40대 남자가 병원에 실려왔어요. 이 환자의 간호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심근의 경색이 완전히 막힌 상태예요. 그럼 이 환자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1번. 모르핀 근육주사를 한다. 근육주사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겠어요. 모르핀을 주긴 주되 IV 해주셔야 되겠고, 정맥주사. 2번. 흉통 완화를 위해 보기를 취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심근경색이 있게 되면은 뭐 통증도 있긴 하지만 호흡곤란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 호흡곤란 시에 제일 좋은 체위가 무슨 체위였죠? 반자위. 그래서 반자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눕혀 놓으시는 거, 앙화의 상태,
이런 자세가 되지 보기는 맞지 않아요. 보기는 배를 깔고 누워있는 거, 배를 대고 누워있는 거잖아요. 이건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산소를 공급해준다. 맞아요. 심근경색 환자에서는 1차적으로 흉통이 있는 환자, 그 다음에 우리 심근경색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심근경색 1차적 치료는 산소 투여예요. 산소 얼른 지금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혈관에 산소를 공급해서 괴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답은 3번이고요. 4번 일주일 동안 절대 안정을 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근경색 환자 절대 안정이긴 해요. 근데 이 절대 안정은 언제 취해지냐면 급성기 때 절대 안정이에요. 너무 힘들 때 지금 급한 상황, 응급 상황일 때 절대 안정이지 일주일 정도 절대 안정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심근 수축력 강화하기 위해서 디기탈리스 투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심근 수축력 강화 위에 디지탈리스라는 거는 강심제거든요. 강심제는 뭐 사용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서는 현재는 없어요. 심근 수축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심근경색은 무엇의 문제냐? 혈관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약들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약을 사용해 주셔야 되겠고요. 디지탈리스는 강심제를 얘기합니다. 디지탈리스는 강심제. 그래서 이 강심제에서 키워드 또 기억하셔야 되겠죠. 나온 김에 강심제를 사용할 때 환자의 뭘 보셔야 되겠죠. 맥박수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몇 회 이상이면 사용하지 마다. 맥박이 12회 미만이면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맥박수가 12회는 호흡이죠, 여러분. 맥박수는 60에서 우리가 100회를 정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60회 미만이었을 때, 60회 미만이었을 때는 강심제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뭐 디지탈리스 강심제의 키워드고요. 자, 211번 관상동맥 폐색으로 심근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흉부 통증이 있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간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3번의 산소 공급이고 그 다음에 절대 안정 해주라고 했죠. 그 다음에 통증 완화를 위해서 모르핀을 어디로 주라 했죠? V로 주라 했지 IM으로 주지는 말랬어요. IM은 근육주사 금기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변 완화제 투여해줘요. 왜 해주냐면 이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는 현재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인데 힘을 주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변 볼 때 우리 특히 변 볼 때 힘 주잖아요. 그러면 힘을 주게 되면 혈관에도 힘을 주게 되겠고 그러면은 급성 십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할 수 있겠고 또 혈관이 갑자기 더 조여지게 되면서 환자가 심장 마비로 이제 곧바로 진행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변 완화제를 투여도 하기도 합니다. 힘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힘 주지 말고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 완화제는. 다음에 EKG 심전도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해달라고 했었어요. 자, 그다음에 212번 판막 교환술을 받은 환자가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다. 무엇을 가장 주의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거는 판막 교환술 모르셔도 되겠고 중요한 건 뭐냐? 항응고제를 먹는 환자에게서 주의해야 되는 사항 무엇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항응고제는 뭐죠? 응고를 반대하는 약이기 때문에 출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출혈을 관찰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요약 정리는 마무리를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